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올 한 해 동안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빌라. 네네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었는지 차차 얘기해 보겠지만 네. 그 빌라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음.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음. 네. 빌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얘기해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빌라라는 네. 단어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빌라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빌라가 뭔지, 예, 그거의 그 어떤 정의, 네. 예, 그리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의미,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빌라라는 어떤 얘기, 단어가 우리 법에는 없나요?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법에는 뭐 원룸이라는 구조가 그 원룸이라는 주택이 없는 것처럼 빌라라는 어떤 그 주택의 정의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네. 다세대 주택 네. 또는 연립 주택을 빌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네. 다세대 주택과 연립이 맞습니다. 있는. 네,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세대 주택과 연립인데 그거를 통상 일반인들이 부르기 좋은 말로 빌라라고 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히 그 법적인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의 건축물.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4개층 이하의 건물이고 그리고 연면적이 한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인 200평? 건물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흔히 저희가 빌라, 다세대, 그럼 빌라가 다세대인데 우리가 보는 빌라는 5층이 많던데 뭐 이렇게 많이 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1층에 보면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가 4개 층. 예, 그게 이제 빌라고 연립주택은 네. 하나만 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660제곱미터의 연면적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초과되면 연립이에요. 더 넓으면 연립. 네, 그거보다 초과되면 연립.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각종 그 건축법적 규제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그 포인트가 빌라의 정의와 연립의 정의는 이렇고 연립의 정의와 다세대 주택의 정의는 이렇고 빌라가 의미하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이구나. 네, 그것만 덧붙여서 그럼 다가구도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네. 다가구는 다세대 연립을 이제 통용을 빌라라고 할게요. 네. 빌라와 다가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빌라는 뭐냐면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이고 그들은 집합 건축물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등기가 되고 네. 개별 소유, 구분 소유라고 하잖아요. 집합 건물. 네, 집합 네. 건물로서 분양이 되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201호는 네 거, 301호는 네 거 이렇게 그렇죠. 나눠서 가질 수가 있는데 다가구는 그게 안 돼요. 다가구는 내 땅이 그냥 내 건물인 거야.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독립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를 분양을 하거나 101호는 네 거, 102호는 네 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공유의 형태는 가능하지만 분양,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근데 우리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다가구와 다세대를 네.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관상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대장을 띄지 않고 외관상 구별하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해요. 뭐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다르고 건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다 따지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엔 대장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물 대장 띄워서 일반 건축물 대장 나오면 다가구, 네, 집합 건축물 대장 나오면 다세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대장 발급받으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세대와 네. 연립이 이제 집합 건물로서 있고 네, 네, 네. 4층 이하에 200평 미만 초과 요렇게 200평 이상? 이하 초과 그렇죠. 이하 그렇죠? 초과. 그 죄송합니다. 기준으로 초과. 나누는데 네. 그러면 5층, 6층 되면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파트. 네, 단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조금 이렇게 예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섞어서 짓는 그런 예외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5층 초과되는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혹시 이 좁은 골목에 6층이라든지 7층짜리가 지어 있다면 그거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를 섞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네네. 다세대와 연립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빌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빌라가 그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빌라를 취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젊은 분들이 독립을 해서 고시원이나 원룸 이런 데서 일단 독립을 하셔서 시작을 하고. 그렇죠. 주거 사다리 뭐 이런 개념인데 음. 이제 올라가죠. 음. 올라가서 빌라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네. 신혼을 보내고 네.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저는 심지어 예전에 그 빌라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아, 소원이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 빌라는 주거 형태로 제가 살던 곳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어서 꿈이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살다가 네. 나중에 이제 재산이 좀 모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생기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게 네.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패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그랬고 이 빌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이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우리 빌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전세 사기, 아, 빌라왕. 너무 문제였죠. 네, 무슨 뭐 건축왕, 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몇몇 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이게 그렇죠. 구상이 되면서 이미지가 너무 망가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룸이나 뭐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빌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를 아파트라고 본다면 네네.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사다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 중간 시장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이제 단지의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단지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그 규모나 면적이라든지를 고려한 어떤 거기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보통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호갱노노 네, 이런 네. 것들 보면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사실 투명하게 바로 알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투명할 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규모와 어떤 세대수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시장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세대면 100세대,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맞아. 24평이 500세대야, 30평대가 뭐 1000세대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만한 물량이 그 시장을 딱 자리 잡은 거야. 근데 다세대는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게 개별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각 동마다 아까 5층 이하의 건물에 각 동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평형도 다르고 서비스 면적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한 동에 심지어 뭐 한 5세대, 6세대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옆 동에는 또 다른 구조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성, 특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시장 형성을 아파트처럼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닌 게 사실은 빌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아파트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파트도 힘든데 이렇게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빌라 시장도 타격을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세 사기 그럴 때 빌라 전세 사기 이랬단 말이에요. 네. 물론 아파트에 전세 사기가 없었겠어요. 네. 있었겠죠 당연히. 네, 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빌라의 수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기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 뭐 서울을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한 50%고 네. 나머지는 뭐 예를 들자면 네. 나머지 대다수가 뭐 다세대 주택이에요. 물론 거긴 단독주택 가격도 주택의 있지만 유형 중에 아파트가 한 50%를 차지하고 네. 나머지 개략적으로 네. 일반적인 주택이 이제 차지할 텐데 50%를 네, 그렇죠. 그 중에 또 대다수는 빌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뭐 아까 같은 사다리 형태로도의 역할이 있는 그 빌라가 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금리가 높아지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빌라는 그거보다 2세대 더 떨어져 있는데 네, 맞아요. 가치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뭐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경지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근데 그 헤어나올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가치가 조금 많이 네. 저평가돼 있다. 너무 지금 이 사기라든지 네. 문제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시장인 게 맞아요.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왜냐면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네. 뭐 우리는 지금 올해 안에 많이 들었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정부 대책이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음. 그거에 따라 해결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계속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네네네. 신문 기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저는 이제 한동안 음. 힘들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기간을 뭐 당장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월세 문제라든지 전세의 문제 그리고 또 수요의 문제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이 시장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급은 완전히 끊겼고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도심에서 증가할 거고 또 이제 금리의 영향 그리고 또 수요가 이제 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전세는 또 안 들어가서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인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균형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세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네, 그렇죠. 그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이제 특히 빌라에 있어서 정리가 되고 아파트도 사실은 지금 전세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뭐 얼마 걸린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균형을 다시 맞춰지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만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나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분명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우리 건법부자가 신축을 사실 네. 조 대표님도 신축을 하시면 네. 아파트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훨씬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저희는 그렇죠? 소규모 많이 네.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래야 우리가 분양도 할 수 있고 네네. 임대도 다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놀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뭐 저희가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중간 단계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조정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한 조정이 이제 되기를 보면서 네, 아니 될 거예요. 아마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네. 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 빌라 안 좋은데 뭐 전세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월세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시장 조사를 잘 하시고 아까 제가 빌라는 다 개별성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위치도 다 다르고 구조도 다 다르고 옵션도 다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같은 동 안에서도 그렇죠. 코스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장 조사와 구조, 옵션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금액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그 어떤 가치 그 지금 이 가치를 어려운 시기에 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경쟁력 해보자. 있는 상품을 잘 살펴서서 내 재산에 또 피해가 없도록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견뎌내고 나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좋아지는 공급과 수요 때문에 네, 다시 네. 맞춰지는 적정한 시장 그렇죠. 상황이 공급 다시 수요, 올 것이다. 네, 공급 수요, 금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래요. 네. 오늘 빌라에 대해서 한번 네. 정의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까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누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